이번 시간에는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함수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함수의 정의를 다시 되짚어 보면 도함수 또는 미분이라고 불렀었죠. 어떤 함수 f의 미분 x라는 점에서 이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 값은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네, 이렇게 정의하면 됐어요. 자, 그럴 때 원래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미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도함수 f'을 얻었어요. 주어진 함수 f에서부터 f'을 계산하는 과정, 즉 미분이라는 과정을 우리 미분작용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함수 f가 있었어요. 이 f라는 함수를 우리가 미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f'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로부터 그걸 미분해서 f'이라는 도함수를 얻어내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일종의 함수 관계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에서부터 우리가 도함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있어서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 f를 하나를 주면 거기에 대응되는 f'을 계산하는 이 관계가 일종의 함수 관계라는 거죠.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를 도함수로 보내주는 함수. 근데 함수란 표현이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좀 용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분 작용소. 함수지만 함수의 집합에서 함수의 집합으로 가는 걸 또 함수라고 부르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새롭게 도입한 이름이 작용소 또는 영어로는 오퍼레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네, 기호로는 D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집합, 이 집합에 있는 원소 F가 하나가 있으면 그걸 DF 또는 줄여서 그냥 DF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건 F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그런 함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쉬운 함수들의 도함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간단한 함수로 상수함수가 있어요. 상수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면 0, 항등함수로 0이 됩니다. 또 항등함수가 아니고 상수함수 0이 돼요. 다음 항등함수로 fx가 x가 주어져 있으면 그럼 그때 대응되는 도함수는 상수함수 숫자 1이 됩니다. 다음으로 거듭제곱함수 x의 n승이 있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도함수는 거듭제곱의 지수 n이 앞으로 나가고 x의 지수는 하나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요 세 번째 미분 공식을 우리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해요.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항정리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항정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A 더하기 B 두 개의 항이 더해져 있을 때 이거의
거듭 제곱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계산하는 공식을 우리 이항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A와 B의 합을 n번 곱했어요. n번 거듭 제곱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이걸 n번을 반복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표현된 식을 다 전개를 하면, 분배 법칙을 써서 다 전개를 하면, 그럼 어떤 항들이 얻어질까요? 자, 다 전개를 하면 먼저 첫 번째 괄호 안에서, 첫 번째 한 괄호 안에서 A를 곱할 건지 B를 곱할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또 두 번째 괄호에서도 A를 곱할 건지 B를 곱할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n개의 항들 안에서 각각 A 또는 B가 하나씩 뽑혀져 나와서 걔네들을 다 곱한 항이에요. 자, 그런 항들이 여러 개가 등장할 텐데, 가령 B가 K번 선택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n개의 괄호 중에서 B가 K번 선택되면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괄호에서는 A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가 나머지 n-K번 선택이 됐어요. 그렇죠? 이때 이 B의 개수가 몇 개나 될 수 있는지, 그건 B가 한 번도 선택되지 않을 때는 K 값이 0일 거고, B가 모두 다 선택이 되면 K 값이 최대 n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런 항들이 여러 개 조합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 항들은 전부 다 K가 0부터 n까지 이런 항들이 여러 번 등장해서 다 더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때 A의 n-K승 곱하기 B의 K승, 이런 형태가 전부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라고 하면 n개의 괄호 중에서, n개의 항들 중에서 K개의 괄호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되죠. 그렇죠? 그 경우의 수를 우리 흔히 nk 이렇게 적습니다. 자, 여기 n 밑에 k를 써서 괄호로 묶어준 이 기호의 의미는 nck, 흔히 우리 조합이라고 부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n 팩토리얼을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로 나눠준 값이죠. 네, 이게 n개의 괄호들에서 k개의 괄호를 선택해서 거기서는 b를 선택하고 b를 뽑아내고,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데서는 a를 뽑아서 곱한 그런 형태예요. 자, 그래서 얘를 풀어서 보면 n choose 0의 a의 n승, 가령 k가 0일 때는 b는 하나도 안 나오고 a만 전부 선택됐어요. 그때 개수가 n choose 0 플러스 n choose 1, n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때 나오는 형태가 a의 n승 플러스 n승에 n-1승에 b가 하나 곱해져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n에서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a n-2승에 b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마지막엔 b만 전부 선택된, 그때는 개수가 n에 n choose n이겠어요. 자,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건 0이 아니라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수가 1이 되고요. 1 곱하기 a의 n승. 두 번째, n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 n개의 괄호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정확히 n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항전개의 두 번째 항은 n 곱하기 a의 n-1승 곱하기 b 플러스 n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2분의 n-1 이런 값이에요. 그래서 n-2승 b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마지막에 n에서 n개를 선택한 것도 그 값은 1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항전개 관계식입니다. a와 b를 더해서 n번 거듭 제곱을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이항 정리를 사용해서 거듭 제곱 함수의 x의 n승이라는 거듭 제곱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면 x의 거듭 제곱 함수, x라는 함수가 x의 n승이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f의 도함수를 써보죠. 네, 도함수는 그 정의가 리밋 h가 0으로 갈 때 f의 x 플러스 h와 fx의 차, 그걸 h로 나눴어요. 또는 주어진 함수, 거듭 제곱 함수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x 더하기 h의 n승 마이너스 x의 n승, 이걸 h로 나눈 거예요. 자, 여기서 x 더하기 h의 n승, 이걸 앞서 우리 살펴봤던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limit h가 0으로 갈 때, 가령 분모에 있는 h는 앞에다 이렇게 뽑아내서 써보죠. 자, 분자가 복잡하니까 그 중에 x 플러스 h의 n승, 거듭 제곱을 이항 정리를 가지고 풀어 써보면 먼저 x의 n승이 있고 플러스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승의 h가 한 번 곱해져요. 플러스 2분의 n 마이너스 1의 xn 마이너스 2승 h의 제곱. 자, 그 뒤에 있는 항들은 h의 차수가 점점 커져요. 마지막으로 여긴 h의 n승까지 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x의 n승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항전개의 제일 첫 번째 항 x의 n승하고 뒤에 붙어 있던 x의 n승이 서로 지워져 버려요. 그럼 이 극한에서 분모는 h였었는데 분자에 있는 항들을 보면 전부 h를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최대 n개까지 h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h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갈 테고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전부 0으로 가요. 그럴 때 0으로 가는 h라는 항을 분모 분자에서 서로 약분해 줄 수 있죠. 그럼 이 h가 약분될 때 여기는 h 하나가 없어집니다. 여기는 h가 2개 있었으니까 하나 지워지고 이렇게 되죠. 그 뒤에는 점점 h의 개수가 더 많았었어요. h의 n승은 하나 지워지더라도 여전히 h의 n-1승이에요. 자, 첫 번째 x의 n승은 얘랑 만나서 사라져 버렸고 이제 n 곱하기 x의 n-1승 뒤에 있던 h가 분모 있는 h랑 만나서 사라졌어요. 그 뒤에 있는 항들은 여전히 1개 이상의 h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극한을 계산해 보면 살아남는 건 여기 있는 이 부분, 이거 말고는 전부 h를 가지고 있으니까 h를 0으로 보낼 때 극한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남는 건 n 곱하기 x의 n-1승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분의 선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와 g는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에요. 그리고 a와 b는 고정된 실수입니다. 네, 그럴 때 함수 f에 상수 a를 곱해서 얻어진 함수, 상수배한 함수가 있을 때 이거의 미분은 f를 미분하고 상수를 곱해주면 돼요. 또 함수 f와 g가 더해져서 만든 함수, 합으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은 f의 미분을 따로 계산하고 g의 미분을 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요. 자, 상수배가 미분할 때 상수배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또 합으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을 각각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한 걸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성질을 합쳐서 한꺼번에 써보면 가령 함수 f를 a배 했어요. 플러스 함수 g를 b배 했어요. 그래서 두 함수 f와 g를 각각 a배, b배 한 다음에 그걸 더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함수, 이거의 미분이 자, 요 위에 있는 두 가지 성질들을 다 사용을 하면, 조합해서 사용하면 af의 미분인데 a는 상수니까 미분 바깥으로 나가서, 즉 f를 먼저 미분하고 그거의 a배 플러스 g를 따로 미분하고 그거의 b배, 이렇게 풀어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떤 함수들을 또는 벡터일 수도 있고 어떤 수학적인 개념들, 수학적인 개체들을 이렇게 상수배, 상수배해서 합이나 차로, b가 음수면 차가 되겠죠. 상수배, 상수배해서 더해 놓은 걸 흔히 우리 1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선형결합 또는 1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선형결합, 1차 결합으로 표현된 함수들의 미분이 각각 함수의 미분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도함수들을 다시 동일한 상수 A와 B로 B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한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런 성질을 선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령 A, B가 둘 다 1이면 그게 첫 번째 위에 있는 요식이죠. 만약 B가 0이면 그게 첫 번째 있는 이 식이에요. 즉 선형성이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식만 증명을 하면 그 위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형성을 직접 증명을 한번 써보도록 하면, 자, AF 더하기 BG, 이 두 함수 F와 G를 각각 A배, B배에서 더해 놓은 1차 결합으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 도함수를 계산해 보도록 해요. 자, 정의대로 써보면 리밋 h가 0으로 가는데 AF 더하기 BG 라는 함수의 x 더하기 hs의 값을 측정하고 마이너스 AF 더하기 BG 라는 함수의 xs의 값을 측정한 다음에 그걸 h로 나눈 거죠. 그래서 극한을 쳐야 돼요. 자,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갈 때, 자, 분자 1차 결합으로 표현된 함수, 가령 여기 뒷부분 먼저 써볼까요? 이 1차 결합으로 표현된 함수의 xs의 함수값은 함수의 4층 연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전별 연산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함수와 함수를 상수배하거나 더하거나 해서 얻어진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으라 라는 이야기는 f에 x를 집어넣고 그걸 a배예요. 플러스 g에 x를 집어넣고 그걸 b배를 해요. 그게 이 함수의 1차 결합 표현된 함수의 값이에요. xs의 값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AF 더하기 BG로 표현된 1차 결합으로 표현된 함수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그럼 f라는 함수에다가 x 플러스 h를 넣고 그걸 a배 했어요. 플러스 g라는 함수에 x 플러스 h를 넣고 그걸 b배 했어요. 그래서 이 차를 계산해요. 그걸 분모 h로 나눠서 극한을 쳐야 되죠. 자, 이 극한식에서 계수 a를 가지고 있는 항들을 모아볼까요? a. 그러면 분모 h로 그냥 놔두고 분자를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x. 얘네들이 계수 a를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계수 b를 가지고 있는 항들을 모아보면 분모는 h로 놔두고 분자가 g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g의 x로 써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식의 극한을 계산할 때 계수 a배, b배에 대해서 이 두 식의 극한을 우리가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극한이 가지고 있는 선형성이죠. 그래서 a배에 이 부분의 극한은 f'의 x로 적을 수 있고 b배에 이 부분의 극한은 g' x로 적을 수 있겠어요. 따라서 극한의 미분의 선형성이 증명이 됐죠. 네, 이 상식을 일반화해서 우리가 선형 작용소 또는 선형 연산자, 선형 작용자라고 할게요. 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선형성,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건 함수 또는 작용소, 함수의 개념을 더 일반화시킨 게 작용소라고 그랬죠. 작용소들 중에서 이런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방금 이야기한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산자들 또는 그런 작용소들을 선형작용소라고 불러요. 자, 방금 우리가 뭘 증명했냐면 AF 더하기 BG로 표현된 1차 결합으로 표현된 함수 F와 G라는 함수를 A배, B배에서 더했어요. 그걸 미분했더니 우리 미분을 D라는 미분 작용소로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얘를 미분했더니
df, dg. 각각의 함수들의 미분을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걸 a배, b배 이렇게 더한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연산자를 또는 작용소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형작용소라고 불러요. 선형작용소에는 지금 이야기한 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극한도 선형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방금 이야기한 미분도 선형성을 가지고 있고, 또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적분도 선형성을 가지고 있고, 또는 행렬 곱하기 곱과 같은 많은 연산들이 선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선형성이라는 게 얼마나 편리하냐면, 가령 함수가 이런 다항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5x의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6. 그럴 때 이 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우리 아주 쉽게 미분을 계산하죠. 이런 함수의 도함수는 10x 더하기 7 이렇게 모두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분을 계산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선형성을 굉장히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함수는 x제곱이라는 함수, 그리고 x라는 함수, 그리고 상수함수들을 각각 5배, 7배 해서 더해 놓은 거예요. 즉 1차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f'x를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5배의 x제곱을 미분했어요. 플러스 7배의 x를 미분했어요. 또 마이너스 6 곱하기 1이라는 걸 미분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10x가 된 거고 여기가 7이 된 거였어요. 만약 선형성이 없었다면 이 함수들 서로 항들이 떨어져 있는 덧셈으로 표현된 함수가 미분이 각각의 미분의 합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럼 미분 계산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선형성 덕분에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들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다음으로 두 함수가 곱해져서 정의된 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법이에요. 또는 이 미분법을 라이프니츠 룰이라고도 불러요. f와 g라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죠. 자, 그럴 때 f 곱하기 g, 합성함수가 아니고 곱해져 있는 거예요.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곱으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 자, 우리가 함수의 미분의 선형성을 알았었죠. 선형성에서는 f와 g가 a배, b배 이렇게 더해져 있을 때 이거의 미분이 f 따로 미분하고 g 따로 미분해서 각 a배, b배 더해지면 된다 그랬어요. 자, 곱하기의 미분이 f를 따로 미분하고 g를 따로 미분해서 곱하기로 끝나면 무지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는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미분은 f를 한번 미분했다면 거기는 곱하기 미분하지 않은 g는 미분하지 말고 그냥 곱해줘야 돼요. 플러스 g를 미분할 때는 반대로 f는 미분하지 말고 그냥 곱해줘야 돼요. 자, 왜 이런 미분법이 얻어지는지 그 증명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함수 f와 g가 곱해져 있어요. 곱해진 함수의 미분을 계산해 보면 정의대로 써보면 h가 0으로 갈 때, 자, f의 x 플러스 h, g의 x 플러스 h가 곱해져 있죠. 빼기 f의 x와 g의 x가 곱해져 있어요. 이걸 h로 나눠서 극한을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 극한을 우리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 거냐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곱하기 g의 x 더하기 h가 있었어요. 빼기 f의 x, gx. 자, 중간에 간격을 좀 벌려놓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fx 그리고 g의 x 플러스 h가 곱해진 이런 항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빼준 만큼 똑같은 걸 더해주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fx, g의 x 플러스 h라는 항을 한번 빼주고 한번 더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 앞부분 따로, 뒷부분 따로따로 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0으로 갈 때 어떤 계산을 하게 되냐면, 자, h분의 먼저 여기선 지금 g 안에 x 더하기 h를 넣은 게 양쪽이 똑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겠어요. 분자에 남는 게 f의 x 더하기 h 그리고 fx의 차가 되죠. 다음 분자의 두 번째 부분에 극한을 우리 따로 써보면 h가 0으로 가는데 역시 h분의, 자, 여기서는 앞에다 쓸까요? fx라는 항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fx. 나머지 부분을 써보면 분모 h분의 g의 x 더하기 h 빼기 gx 이런 꼴이죠. 그래서 극한을 보내보면,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f 프라임 x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이 g 프라임 x가 되겠어요. 여기는 fx, 여기는 g의 x 더하기 h지만 h를 0으로 보내면 결국 이 부분도 gx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항들을 모아보면 여기 f 프라임 x 곱하기 gx 플러스 fx 곱하기 g 프라임 x. 그래서 한 번씩 f를 한번 미분해주면 미분하지 않은 함수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g를 미분할 때는 f는 미분하지 말고 이런 항들이 곱해져서 우리가 곱으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걸 구체적인 예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가령 fx라는 함수가 3배의 x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2x의 4승 마이너스 2 이런 꼴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곱해져 있어요. 물론 이걸 미분하는 방법으로 도함수를 찾고 싶은데, 먼저 이 항들을 다 전개해서 다항함수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미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라이프니츠 룰을 바로 적용을 해보면 이 미분은 곱으로 표현된 함수 중에 한쪽 부분 3x제곱 마이너스 5를 미분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그냥 놔두고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5를 놔두고 뒷부분 2x의 4승 마이너스 2를 미분해주고 이런 꼴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미분은 6x가 되겠네요. 6x에다가 2x의 4승 더 빼기 2 그리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뒷부분 여기를 미분해주면 8배에 제가 문제를 조금 잘못 썼는데 여기가 이 교재에 있는 예제에서는 x였네요. 그래서 여기가 x, 여기가 x였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x였고 이 부분을 미분할 때 이제 8x의 3승 빼기 1이라는 함수를 얻게 되겠어요. 이후 계산은 간단한 다항함수의 전개니까 여러분이 모두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다음으로 두 함수의 몫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와 g 모두 미분 가능인 함수예요. 단 분모에 들어가는 함수 g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하도록 할게요. 네, 그럴 때
G분의 F, 두 함수의 몫으로 표현된 이 함수의 도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미분법의 분모 gx를 제곱을 해요. 분모는 제곱이 되고 분자는 먼저 원래 있었던 분자 f를 미분하고 거기다가 gx를 한번 곱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빼기 분자에다가 분모를 미분해서 곱해줘요. 자, 이게 두 함수의 목, 나눗셈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G분의 F로 표현된 함수를 미분하겠어요. 자, 정의대로 써보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G분의 F라는 함수에다가 X 더하기 H를 넣고 빼기 G분의 H라는 함수,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넣었어요. 그래서 함수값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걸 H로 나눠서 이 B의 극한을 계산한 거죠. 자, G분의 F, 나눗셈 또는 몫으로 정의된 함수를 X 더하기 H에서 측정하라, 함수값을 계산하라 라는 건 분모의 G에다가 X 플러스 H 값을 계산하고 F의 X 플러스 H를 계산해서 계산된 함수값끼리 나눈 거예요. 그죠? 함수의 사칙연산은 각각 대응되는 점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죠. 마이너스 G분의 F에 X를 넣으면 그럼 GX분의 FX가 되겠죠. 그리고 H로 나눈 극한이에요. 자, 이 극한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분자에 있는 복잡한 분수식을 통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래 분모에 H가 하나가 있었는데 분자를 통분하면 얻어지는 항이 G의 X 더하기 H라는 항, 그리고 GX 모두 분모로 내려오게 되겠어요. 그럴 때 분자가 뭐가 되느냐? F의 X 더하기 H 곱하기 GX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항은 미리 간격을 좀 벌려놓고 쓰도록 할게요. F의 X 곱하기 G의 X 더하기 H라는 항이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곱하기죠. 자, 그러면 이 미분을, 이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항들을 도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F의 X GX 이만큼을 빼줄 거예요. 빼준 만큼 똑같은 양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두 항 따로, 뒤에 있는 두 항을 따로따로 극한을 취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게 될 거냐면 먼저 분모에 GX 플러스 H G의 X 플러스 H 곱하기 GX는 따로 떼내고 남는 항들을 정리해 보면 먼저 앞에 있는 두 항의 공통인수가 GX라는 공통인수가 들어있어요. 그 GX를 뽑아내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꼴이죠. 분모에는 H가 있어요. 자, 뒤에 있는 항에는 fx가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fx를 뽑아내고 나면 남는 항이 여기 마이너스 값으로 나갔으니까 이 항을 먼저 써줄 거예요. g의 x 더하기 h 빼기 g의 x. 그죠? 이 항은 이제 뒤에서 마이너스 gx 꼴로 쓰여지겠죠. 분모에는 h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요만큼, 요 부분이 극한을 취하면 f'x로 갈 거예요. 이 부분은 극한을 취하면 g'x로 갈 거예요. 그렇죠? 자, 분모 g의 x 더하기 h 얘는 gx로 수렴할 테니까 결국 전체 이 분모는 g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항들을 다 모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분모에
gx의 제곱항이 있고 여기 f의 미분항이 먼저 나온 다음에 g는 미분 안 한 항이 곱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f는 미분 안 한 항이 분자가 있고 다음에 분모 g를 미분한 항이 곱해져 있죠. 이게 몫으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이어서 몫의 미분법을 구체적인 예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fx가 x제곱 더하기 7분의 3x 마이너스 5로 주어진 유리함수예요. 그럴 때 도함수는 무엇일까?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몫의 미분법을 쓰면 f'x는 x제곱 더하기 7분의 3x 마이너스 5라는 유리함수의 미분은 분모가 원래 있던 분모 x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에요. 분자는 어떻게 되죠? 먼저 원래 분자 3x 마이너스 5를 미분한 거에다가 곱하기 x제곱 더하기 7 분모를 곱해주고 빼기 원래 있었던 분자 3x 마이너스 5에다가 분모 x제곱 더하기 7을 미분해줘야 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7의 제곱분의 앞에는 3이 되고 x제곱 더하기 7 빼기 3x 마이너스 5에 이 부분을 미분하면 2배의 x가 되겠네요. 나머지 항들을 정리해서 유리식을 간단히 하면 도함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